알면 언젠가 한 번은 쓸모 있을 신박한 국악상식을 딱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알, 쓸, 신, 구! 정말 딱 하나만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직접 알려주실 건데요. 짧고 강렬하게 머릿속에 딱 남을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너희 정말 몰라 정말 어려워. 우리 영규 사위가 알려줬는데 요거 정가 정말 연습해봐야겠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동창이 아이 뭐야 어떠? 아 용녀 어머 영감 왔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 시끄럽게 뭐가 시끄러워. 나 지금 정가 연습하잖아. 정말 웃긴 양반이야. 아니 저 지난주에는 그 영규가 뭐 정간답시고 막 하더니 왜 이번 주도 용녀야 시끄럽게. 하지마. 뭘 하지마. 뭘 하지마. 그리고 그 뭐 창이 이게 가사야? 아니야 가사 없어. 가사가 없긴 뭐가 없어. 가사 있어. 여기 정가 가사가 버젓이 버젓이 있다고. 없어. 있는 걸 어떻게? 정말 웃긴 양반이야 정말. 아 있다고. 그래. 가사가 있다고. 있다고 아, 그래. 정말. 지난주에 그 영규가 그래. 그 악보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알았어 내가. 뭐 그래. 이번 주에는 그럼 가사가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알려줘. 모르는 거 알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아니 재밌어. 재밌는 사람 왜 이렇게 표정이 왜 이래 정말. 좋아서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우리 선생님 모셔가지고 내가 한번 알려줄 테니까 졸지 말고 잘 한번 배워봐. 알았어. 빨리 불러 빨리. 정말 무심한 남자 내가 이 남자를 괜히 만나가지고 정말. 알았어 정말 기다려. 아 대본에 없는 거 하지 말고 빨리 불러. 기다리라고. 얼마나? 다음 대사 칠 거니까 좀 조용히 좀 해. 빨리 쳐 그러면. 선생님 나와서 정가 가사 있는 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성대학교 신경숙 명예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숙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선생님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가에도 가사가 분명 있지요. 그렇다면은 뭐 아으 너으 이렇게 되는 것도 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당연히 노래하면서 나온 발음이니까 노래 가사의 일부입니다. 오. 다만 그것만 딱 떼내면 의미를 알 수가 없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노래 가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왜 그런 발음들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정가에도 가사가 있다 말씀하셨고 노래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살펴보면 될까요? 뭐 예를 들 거는 많은데요. 네. 두 분 판소리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하실 때 평상시 저런 발음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아우, 너우 한번 들려주시죠. 제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철가 중에 사후에라는 단어, 그러니까 죽은 후를 뜻하는데 거기까지 멀리 있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사후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예, 좀 전에 옥녀와 옥녀요? 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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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녀. 옥녀. 몰라. 옥녀. 아, 선생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선생님 너무 하시네요. 예, 네네. 용녀하고 오지명 두 분 싸우셨죠? 네. 다투는 걸 들었는데 네. 바로 그 싸우신 그 부분이 이 소리를 노래 가사처럼 들리지 않으니까 다투신 부분인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소리하고 똑같네요. 아하. 사실은 네. 김봉영 씨가 네. 저한테 속으신 거예요. 저는 이참에 소리를 조금 듣고 싶었어요. 저 약간 길게 스미신당한 해주셨으면. 건가요? 점점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점잖은 말투로 정말 제가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러다가 다 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노래해 주신 그 부분이 네. 우리 노래의 식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식임. 네, 하나의 소리를 끌고 올리고 내리고 흔들고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발음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긴 발음을 계속하려면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이런 소리를 넣어가면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음에서 저쪽 음으로 길게 끄는 거를 도와준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 허, 하, 이런 발음들이 살짝 들어가는 거를 매개 해준다. 그래서 매개 모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모음과 모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매개 모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 네. 예, 흔히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네. 어단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단 성장. 네. 어는 짧고 성은 길게 한다 이 말인데요. 네. 우리 노래는 자음은 짧게 하고 모음은 길게 하는 걸 뜻하는 말이거든요. 바로 우리 노래를 길게 만드는 거는 아, 야, 어, 여, 이와 같은 모음의 몫이죠. 아하. 모음을 길게 발음하면서 식임새를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으, 너으 같은 발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하, 그렇군요. 5단 성장, 5단 성장. 공영 씨도 이런 거 몰랐죠? 5단 성장. 한 소리 그렇게 오래 했어도 몰랐죠? 저는 이제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이 어단 성장, 약간 빠른 곡보다는 느린 곡일 때 이런 특징들이 더 잘 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네, 당연히 길어지면 긴 것만큼 식임을 표현하다 보면 더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정가들이 굉장히 느린데 이수대엽, 가곡 이수대엽이라는 악곡은 보통 그 글자 수로 말하면 45자 내외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아요. 우리 네. 시조니까 네. 우리가 흔히 3줄짜리 짧은 노래. 네. 그런데 그 가곡 공연을 처음 경험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느려서. 어. 너무 느려도 너무 느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곡 공연을 가면 팜플렛을 놓고 노래 옆에다가 시간을 재는 거예요. 몇 분이나 부르시나. 그래서 이수대엽이 가장 느리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이수대엽은 반드시 옆에다 기록을 했어요. 아, 오늘은 몇 분 나오나? 네. 어. 10분, 12분. 아주 일반적이에요. 45잔데. 어떤 선생님은 14분을 부르시는 것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야. 굉장히 느린 거죠. 그러게요. 이게 정가도 어쨌든 이 완창인 건데 이게 굉장히 기네요. 네. 얼마나 기냐면 열심히 듣다가 잠깐 딴 생각하고 돌아오면 노래 가사가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아, 없어요.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오로지 귀에 남는 거는 식임밖에 없죠. 아으, 너우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지명 씨도 이게 뭔 가사냐라고 얘기했던 것도 누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지금 말씀도 굉장히 정가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예, 정말 천천히 하니까 오히려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정가, 이 가사가 아으, 너으 이렇게 하는 게 그 식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모든 곡이 식임새 때문에 뭐 그런 건가요, 선생님? 만약에 식임뿐이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얼만큼 노래가 기냐 정도의 차이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죠. 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 못한 발음들이 나오는데 발음? 그 발음을 오늘날 우리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래 가사의 내용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네. 소치는 아이는 상계안이 이렇느냐. 네. 제 넘어 살의 긴밭을 언제 가려 하느니. 다 아는 노래 가사죠.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렇게 빨리 얘기하니까 속이 다 후련해요. 그런데 네. 실제 발음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운데의 3장 부분을 이야기하면 네. 소치는 아흐 노문. 상계안이 이렇느냐가 아니라 상그이안이 이렇느냐. 아, 풀어서 하는구나. 제 넘어가 아니라 자이 넘어. 오. 사례가 아니라 사라이 긴 밭을 언제가 아니라 언저히 가려 하느냐.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노래로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조금 멜로디를 좀 얹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할 줄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무대에 있지?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 하나도 못 하실 텐데. 상화 씨가 해야죠. 뭐. 짧게 되실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한글인가? 우리말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냥 제 넘어 하면 되지. 왜 자이 넘어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일상어처럼 이야기 안 하는 게 어색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일상처럼 그냥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뜻밖의 이거는 일상어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일상어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음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요? 실제로? 네. 진짜로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발음할 때 네. 제 넘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이 넘어 사라이 긴밭을 언저리 갈려 하느니 이렇게 발음했어요. 야, 이거 무릎을 칠 내용입니다. 아, 진짜로요? 네, 발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조금씩 변하는데 그 변화된 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제 넘어 사례 긴밭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요. 그 말이 좀 짧아졌네요, 이게. 네, 오. 발음이 바뀌는 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말고도 이두 분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꽃 하는 거를 예전에는 두 분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꽃이 피었다. 꽃 이렇게 안 하고 꽃이요? 꼬이? 아, 꽃이? 곧. 곧? 예, 곧? 꾀꼬리 이렇게 하지 않고 개꼬리? 이상하죠? 곡꼬리, 아, 곡꼬리. 꼬리. 까마귀 아니고 가마귀? 가마귀. 아하. 따뜻하다. 드드드. 다드다다. 네, 얼추 맞추셨습니다. 다따타다. 아, 진짜로요? 네. 소리가 뒤로 갈수록 좀 세졌죠. 벤 소리가 납니다. 좀 거친 소리가 난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변해갑니다. 지난주에 저희 임미선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요즘에 발음들이 뭐 정감뽀 이렇게 된 소리로 너무 변하고 있다. 이걸 바로 잡아 주셨거든요. 아, 어느 분이 그렇게 발음하셨어요? 저요. 김동영 씨가 정감. 예, 그리고 임미정 교수님도 중간중간에 정감뽀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요즘은 그게 문제입니다 해놓고 근데 정감뽀가 그 얘기는 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에이. 알겠습니다. 네. 젊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네. 발음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분한테 요즘 효과 많이 보시나요? 제가 한 것 중에 어색한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너무 매끄러웠어요. 네. 하지만 효과가 아니에요? 예, 효과가 아닙니다. 아나운서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효과. 맞아요. 효과라고 발음. 자장면 이런 거. 지금은 짜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시 바뀌었어요. 국어원에서.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예, 이게 소리가 조금씩 바뀔 때는 자꾸 교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교정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써오던 것을 표준으로 삼고 이거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써서 더 이상 교정을 시킬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요 바뀐 부분을 표준어로 옮겨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뭐 까마귀, 꾀꼬리, 뭐 따뜻하다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자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뭐 모음도 있나요, 선생님? 네, 사실 이런 발음의 변화, 특히 우리가 듣는 이 가곡에서 정말 심각한 부분, 의미 전달이, 가사 전달이 안 되는 거는 자음보다는 모음에 있어요. 예. 하나의 소리를 오늘날 하나의 음으로 내는 걸 단모음이라고 한다면 네네네. 예전엔 이거를 반드시 풀어서 두 개의 발음으로 냈어요. 애 같은 경우는 아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애도 두 가지 애가 있죠. 요렇게 쓰는 애, 또 요렇게 쓰는 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CG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또 딱 넣어주셨어요. 요렇게랑 네. 저렇게. 잘 예, 확인하셨죠, 여러분? 예. 애는 아이, 애는 어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무슨 뜻인지 전달이 안 되죠. 자, 우리가 흔히 노래 가사에 아주 많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시 좋아하고 술 좋아했던 이태백입니다. 네. 자, 이거를 예전식으로 발음을 느리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타이바이.
그렇죠. 이타이와이. 아, 선생님 정말 천재인가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재의 탄생. 예스 이타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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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이밭이라고 발음을 하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색하지만 네. 이거는 200년 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타이바이 이렇게 얘기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거죠. 네. 와. 그러면 가곡이 200년 전에 일상어를 노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일상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왜 가곡은 아직도 옛날 발음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도 아주 그냥 딱 맞춤형이네요. 천재 같죠, 선생님? 네. 예, 1800년대 들어서서 이 새로운 가객들은 관심이 바뀌었어요. 선배들과 달리. 어디로 갔냐 하면 이 노래를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지게 잘 부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선율을, 식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완성된 고도의 예술성이 드러나는 노래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더 멋진 표현 하다 보니까 내가 배웠던 그 발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복모음 형태로, 단모음이 아니라 네. 복모음 형태로 부르는 게 식임을 표현할 때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곡을 들으면 굉장히 멋지고 우아하고 그렇죠. 네. 때로는 예스럽고 바로 이런 표현들은 그런 발음들은 이 1800년대 가객들이 최고의 선율을 만들어내려고 표현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고로 멋진 선율을 표현해내기 위한 결과였다. 참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에 다가오고요.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순조 시대 때 그 전후에 우리 이 정가라는 음악이 뭐 많이 바뀌었다. 그 전에 좀 개성이 인정됐다면 그 후에는 뭔가 더 멋있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쭉 이어져 왔다. 그리고 오늘 또 어단 성장이라는 거. 예, 우리도 정말 성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노래할 때는 어단 성장, 자음은 짧게, 모음은 길게 늘리면서 음악을 표현했다라는 거. 정말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이 시원함, 다음에도 저희가 궁금한 거 있을 때 또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